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김수홍입니다. 이 시간에는 ADCP 이동보트법을 이용한 유량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DCP는 센서에서 송신된 음파가 수중의 산란 물체에 반사되어 되돌아올 때 그 반향음의 주파수가 반사체의 상대 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도플러 효과의 원리를 이용해 유속을 측정합니다. ADCP는 수심을 측정하는 하상 추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트에 장착해 하천을 횡단하면 단면적과 유속을 동시에 측정해 유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CP의 가장 대표적인 측정 방법으로 이동보트법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ADCP의 유량 측정의 원리와 이동보트법 이용 시 장비의 운용, 설정 방법, 그리고 실제 측정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CP의 측정 원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ADCP는 하천을 횡단하면서 음파의 더플러 효과를 이용해 연직 방향의 유속 분포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ADCP를 이용하여 유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횡단 방향과 유속 벡터를 추출하고 하상에서 반사되는 음파를 통해 보트 속도와 경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ADCP를 이용한 이동보트법 측정은 트랜스듀서에 의한 연직 방향 유속 성분의 측정과 하상 추적을 통한 흐름 방향의 유속 벡터 추출, 단면적 산정을 위해 수심 측정 과정을 거쳐 유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ADCP를 이용한 측정 방법은 센서를 장착한 플랫폼의 이동 방법에 따라 보트법, 횡측서법, 그리고 줄끌기법으로 분류합니다. 보트법은 보편적으로 플랫폼을 보트 측면에 장착해 횡단하는 방법이고, 횡측선법은 단면에 리드선을 설치해 양안에서 횡단 방향으로 플랫폼을 이동시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교량이 있는 경우에는 플랫폼에 선을 연결해 교량 위에서 횡단 방향으로 이동하며 측정하는 줄끌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DCP는 현재 미국 TRDI사와 선텍사의 제품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상 3, 4개의 음파 변환기를 이용해 여러 방향으로 음파를 쏘아서 2, 3차원의 유속 성분을 측정합니다. 이 밖에도 ADCP가 발생시키는 주파수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약 1500kHz를 기준으로 고주파수와 저주파수로 구분합니다. 최근에는 M9과 같은 다중주파수 모델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주파 모델의 경우 수심이 얕고 저유속의 조건에서 적합하며, 저주파 모델은 수심이 깊고 고유속의 조건에서 적합합니다. 다중주파수는 모든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측정 대상 지점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ADCP의 측정 방법으로서 이동보트법 장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장비는 선텍사의 M9입니다. M9은 1000에서 3000kHz의 다중주파수를 활용하는데, 이처럼 9개의 트랜스듀서가 있어 M9이라고 부릅니다. ADCP를 수면에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3동선의 형태로 제작되며 수면부에서 트랜스듀서가 일정한 잠긴 깊이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단면을 횡단할 수 있도록 ADCP를 지지해 줍니다. 다음으로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에는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측정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M9의 경우 리버 서베이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요. 장비 설정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라디오 모뎀과 블루투스를 이용해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블루투스 시리얼 어댑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장비 세팅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DCP는 10.5에서 18V DC 사이의 전력을 사용하므로 12V DC 축전지를 이용하며 가급적 대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상 재료가 이동하는 이동상 조건에서는 하상 추적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GNSS나 GPS를 이용해
ADCP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이러한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이동상 테스트를 통해 이를 보정해 주거나 정지법을 활용합니다. 단면 횡단을 위한 보트는 보트 조정, ADCP 측정, 안전관리 등 최소 3인 이상 탑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무 보트를 많이 활용하는데 홍수와 같은 고위속 조건에서는 대형 모터를 장착한 FRP 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트는 하안 가까이 접근하기 어렵죠. 이 때문에 하안에서부터 측정 가능한 위치까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거리 측정기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수온계와 염도계도 필요합니다. ADCP는 수온계가 내장되어 있지만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항상 별도의 수온계로 수온을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염도가 있는 하천에서는 반드시 염도계를 이용해 염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ADCP를 이용한 이동보트법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트법은 ADCP를 이동보트에 장착해 하천을 횡단 이동하면서 측정한 유속과 이동거리, 수심으로 유량을 계산하는 측정 방법입니다. 하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 태그라인 등의 측선을 설치할 수 없거나 동력 없이 측정이 불가능한 지점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ADCP를 이동보트에 장착해 인접 위치에서 측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측정은 물론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한 유선 측정도 가능합니다. 보트, 선회기와 같은 다양한 장비가 쓰이는 측정법으로 원활한 측정을 위해서는 측정 위치 인근까지 차량이 접근이 용이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최대 15마력 선회기를 사용으로 평균 선회기 최대 속력은 40km/h까지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유량 측정을 위해 최대 유속 3m/s 이하의 하강 수위에 한해 측정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기준은 다른 ADCP 측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가 5% 이내이면 4회 측정, 5% 이상이면 8회 측정합니다. 장비와 복장입니다. ADCP M9, 블루투스 장비, GNSS 장비, 노트북과 같은 측정 장비와 4, 5인승용 보트가 필요합니다. 또 안전모,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와 같은 안전장비도 갖춰야 합니다. 인원은 측정 인원 최소 2에서 3인과 안전 인원 1명이 있어야 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수위 관측원 1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ADCP 장비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는 안정적인 ADCP 측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블루투스 셋탑박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스위치는 M9, 파란색 스위치는 블루투스 전원입니다. 이제 보트의 장비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무 보트에 공기를 주입해야 하는데요. 보트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경막, 즉 바람을 넣을 세 부위가 있는데 1차로 각 부위별로 70에서 80%만 주입합니다. 그 다음 바닥 에어매트를 보트 방향에 맞춰 끼운 뒤 튜브에 고시되어 있는 적정 압력을 지켜 매트에 공기를 주입합니다. 이때
하부 용골에 공기를 주입할 수 있도록 에어매트 구멍과 용골 헐키 밸브 위치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무보트 양쪽 거리에 알루미늄 시트를 장착합니다. 이때 바람이 과도하게 주입된 상태라면 장착이 불가능하고 강제로 장착할 경우 손상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얕은 수심 및 선액이 사용 불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쪽에 노를 장착합니다. 2차로 100%까지 완전히 주입합니다. 이때 한쪽만 과도하게 주입할 경우 경막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부 용골에 적정 압력을 지켜 공기를 주입합니다. 이제 공기를 주입한 고무보트를 선착장으로 옮긴 다음 고무보트에 트랜섬 패드의 좌우 균형을 잘 맞춰 선회기를 장착합니다. 연료 탱크에 연료 커넥터를 연결한 뒤 이를 선회기에 연결하는데, 이때 연료에 첨가되는 엔진 오일은 선회기용이나 이사이클 엔진 오일만 사용해야 합니다. 휘발유 50대 엔진 오일 1로 조합된 연료를 잘 섞어준 뒤 연료 커넥터 손펌프를 펌프질하여 연료를 충전합니다. 만약 연료 탱크에 가스가 가득 찰 경우 연료 탱크 상단의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배출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탑자는 무조건 보트 운전자로 지정하고 나머지 인원이 ADCP 측정 장비를 연결하고 고정합니다. 탑승 인원 전원은 안전모,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와 같은 해상 안전용품을 착용 또는 비치합니다. 수심이 확보되는 곳에서 선회기의 고정 장치를 풀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천천히 하강시켜 고정합니다. 선회기와 보트 운전자의 안전 클립을 연결합니다. 선회기 시동 로프를 2에서 3회 이상 당겨 시동을 겁니다. 측정 장소로 이동하여 측정을 시작합니다. 측정에 앞서 ADCP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먼저 ADCP를 이동 보트에 연결한 뒤 측정을 준비합니다. 이때 수위 관측원은 시작 수위를 촬영해 둡니다. 다음으로 시작 지점의 엣지 거리를 확인하는데, 이때 측정 시작 전 핑잉 유지 상태에서 편도 1회 정도 사전 횡단하여 유효셀이 2개 이상 나오는 양안을 엣지 구간으로 설정하는 게 측정에 용이합니다. 또 외삼 영역 유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 측정 시작 시 10초간 고정 위치에서 샘플을 수집합니다. 이후 보트의 이동 속도를 유속의 50% 이하로 유지하며 측정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하나, 보트법 측정의 경우 다른 측정법과는 달리 보트 운전자의 숙련도에 따라 측정 성과의 품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횡단 측정 중 하천 유속에 따라 보트 밀림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무리하게 경로를 변경하면 U자형으로 경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트 밀림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경우 자연스럽게 사선으로 경로를 이동해 측정하는 것이 추후 측정 성과 보정에 용이하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자, 이렇게 측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자료만 정리하면 되는데요. M9은 측정 원시 자료가 센서 내부 메모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측정이 끝나면 PC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어떠세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이상으로 ADCP를 이용한 보트법 측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